전산회계 1급 제91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아래의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거래처 코드 2020번, 회사명은 주식회사 유미상사입니다. 이것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코드번호 2020번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5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본사 영업부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조교에 기입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의 조교를 각각 작성하시오. 현금 조교 9번, 대체 조교 3번입니다. 이것은 계정 감원 및 조교 등록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를 찾아서 현금 조교, 대체 조교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 금액이면 전기일 때는 기말입니다. 전기는 기말 원재료입니다. 기말 원재료.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원재료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수정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원가 명세에서부터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쭉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원재료비 맨 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원 써도 안 써집니다. 아무리 쓸래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고 일단 창을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여기 기말 원재료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품도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과 기말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합니다. 기말 원재료 6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재료비가 이렇게 500만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가 바뀌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도 변경됩니다.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 3억 원이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로 갑니다. 창을 내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합니다. 여기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2억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억으로 바뀌었죠. 아까 3억으로 수정합니다. 여기를 3억으로 300 플러스 엔터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변경됩니다. 당기순이 1억으로 바뀌었죠. 창을 내리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 1억 100만원 되어 있죠. 여기를 고쳐도 되고 아니면 불러오게 합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무조건 F6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기분 소리계산서에 단기순을 불러오냐 물어봤죠? 예. 하면 이렇게 1억으로 바뀝니다. 불러오기 해도 되고 직접 1억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2,300만원, 이것이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이것이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 1, 2, 3 플러스 창을 내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2월 이익잉여금 1, 2, 3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7월 4일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300만원이 만기가 되어 7월 4일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지급어음이었습니다. 지급어음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8월 5일 당사는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짜리를 90만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하여 93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 주식을 취득했는데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90만원이 되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수수료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면 500번대가 되고 사무실 발생하면 800번대이지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 감소합니다. 8월 13일 미국의 ABC 마트에 수출 선적일 8월 3일에 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외상 매출금은 만불이고 8월 3일 환율은 1불당 1,100원이고 8월 13일 환율은 1불당 1,050원입니다. 선적일은 8월 3일, 요게 외상 매출금이고 오늘 8월 13일 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은 만불 곱하기 1,050원 해서 1,050만원 되고, 외상 매출금은 만불 곱하기 선적일 기준 1,100원, 외상 매출금은 1,100만원입니다. 외상 매출금 1,100만원이 보통 예금 1,050만원 됐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손실이 바로 외환차손입니다. 외환차손. 이 외환차손의 반대는 외환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ABC마트, 영어가 나올 때는 영어 스펠링 한자만 쓰면 됩니다. A만 쓰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액 1주당 1,000원짜리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당사는 주식할인반액 자금 잔액이 200만원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유상증자란 말은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증자를 했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입니다. 자본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자본금은 액면가를 적습니다.
만주 곱하기 1,000원 해서 자본금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 입금됐죠. 보통 예금은 얼마냐 하면 만주 곱하기 1,5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곱하기 1,500원 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마이너스 12만원 하면 보통 예금은 1,488만원이 됩니다. 이 수수료는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됩니다. 또 주식 발행비라고 써도 안 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이 수수료는 차감한 잔액만 입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1,000만원짜리를 1,488만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488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초과분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488만원이 되는 겁니다. 10월 15일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원, 시가 50만원을 공장 기계 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하였다. 단 기계 장치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수익적 지출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제조원가 30만원, 원재료죠. 원가대로 감소합니다. 대변엔 원재료 30만원인데 모든 적용을 생략하는데 이 대변에 원재료나 또는 상품이나 상품이죠. 상품 또는 제품 이렇게 재고자산이 대변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적요 8번을 기록해야 됩니다. 원재료, 상품, 제품 등과 같은 재고자산이 대변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적요 8번을 적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이다 이러면 수선비 대신에 기계장치라고 써야 됩니다. 10월 28일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한 거죠. 이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단 말은 비용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지출됐죠. 경상연구개발비라는 제조 원가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부서이기 때문에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엔 당좌예금 100만원입니다. 생산부서가 아니고 영업부서면 경상연구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또한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형자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전표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4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신 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주식회사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면세 매입이 되고 거래처 취임식 행사에 화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접대비가 되고 대금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죠. 그래서 유형은 면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11만원입니다. 거래처는 건우농원, 전자계산서 전자여 표시하고 분계는 현금이 되고 원재료 되어 있는 것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접수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4일 0804 유형은 면세 매입 53번이 되고 품목은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화분, 공급가액은 11만원, 거래처 플러스 건우농원, 전자계산서 1번, 분계현금 1번이 되면서 이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여기다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입니다. 엔터. 8월 16일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수용차 2000cc 불공 매입입니다. 5인승 공급가액 1900만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승용차가 1000cc를 초과하게 되면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액 외상을 했죠. 외상으로 했다 해서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불공 매입이 되고 불공제 사유는 3번입니다. 공급가액 1900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여 표시하고 분계는 외상하면 안됩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입할 때만 외상이 되고 그 외에는 다 미지급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엔 차량 운반구,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불공 매입 54번입니다. 품목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공급가액은 1900만원입니다. 19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카싱.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여기 불공제 사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3번 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이것은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확인.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9월 25일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포의 약소거금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약소거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음을 배서 양도하면 대변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 어음이 되는 겁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수량, 단가 적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받을어음 1000만원, 지급어음 1750만원인데 이 받을어음은 거래처 개포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월 25일 0925 과세매입 51번. 품목은 원재료,
수량 1000개, 단가 25,000원, 거래처는 용산입니다. 여기다가 용산,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혼합일 때는 대변 입력해야죠. 4번에 대변 받으러옴 1000만원 10 플러스 또 대변에 지급어음 1750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음을 배에서 양도한 거. 여기는 이 거래처 코드 번호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개포를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개포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주식회사 개포가 나오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처 코드 수정해야 됩니다. 10월 2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과세자인 꽃비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명을 수령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현과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현과 매입 61번. 그리고 공급가에게는 여기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27만 5천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처 꽃비문구센터 분계는 현금이 되면서 차변에 원재료를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10월 2일 1002 유형은 현과 매입 61번, 품목은 A4 용지, 수량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수량 나왔으니까 적어주고, 단가 없고 공급가에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는 27만 5천원입니다. 275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25만원 25,000원 나옵니다. 거래처는 플러스 꽃비문구센터 그리고 현금이니까 1번이죠. 1번 원재료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소모품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엔터. 11월 18일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상사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2,50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 매출입니다. 대금 중 1,000만원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현금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은 영세 매출 12번이 되고 영세율 구분은 3번, 공급가액은 2,500만원,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 K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영세 매입 12번,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2,500만원 25 플러스 엔터. 그리고 거래처 코드 플러스 K상사 그리고 전자여 1번, 영세율 구분,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 3번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면 여기 3번 있죠. 구매 확인서에야 공급하는지와 내국 신용장.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 차변에 현금 101, 금액은 1000만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하면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액 320만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원을 주식회사 민국에 100만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과세 매출입니다. 거래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국, 전자세금 계산서 여,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을 받아도 무조건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수정하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320만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원 빼게 되면은 160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160만원짜리 비품을 지금 110만원에 팔았습니다. 100만원에 팔았습니다. 10만원은 부가세가 되고, 그래서 60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12월 11일 과세 매출 11번 품목은 비품,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1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민국,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1번, 분계는 무조건 혼합 3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여기 비품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수정합니다. 비품. 그리고 이 100만원은 처분가액이죠. 여기는 취득가액, 구입 원가를 줬습니다. 취득가액은 320만원입니다. 32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차변에 비품이 212번이면 여기는 213번 해서 감가상각 누계 160만원 1600 플러스 엔터가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1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101 110만원 11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위에를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하고 엔터 치면 이게 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17일 제조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서 수선 수익적 지출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대금은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거래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카과 매입으로. 그래서 8월 17일 일반 전표에 삭제를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성전 일반 전표 가니까 수선비 44만원, 미지급금 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를 하고 매입 매출 전표 카과 매입 공급 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 44만원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40만원 4만원 나옵니다. 거래처는 대한유리가 되고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차변엔 수선비 40만원 되고 대변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도 맞지만 미지급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17일 0817 수선비 미지급금 되어 있습니다. 삭제해야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다 체크가 됐습니다. 삭제. 예. 창을 닫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17일 0817 유형은 카가 매입 57번입니다. 여기 보면 카가 매입 57번. 품목은 수선비입니다. 또는 유리, 창문 파손 유리, 그 품목은 채점 안 합니다. 유리 교체, 유리 수리 또는 수선비 다 좋습니다. 수선.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44만원이죠. 440 플러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40만원과 4만원 나눠져 나옵니다. 거래처 플러스 대한유리, 대한유리. 신용카드사, 신한카드죠. 물풍선 클릭해서 신한카드를 선택하고 확인. 분계는 카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원재료가 아니고 수선비죠. 이거를 수선비로 바꿔줍니다. 수선비.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500번대 하면 이렇게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44만원, 차변엔 수선비 40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목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유리 교체, 유리 수리, 창문 파손 다 좋습니다. 10월 15일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 공급가액 단가 5만원 부가세 별도를 당좌예금으로 구입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과세 매입으로 처리한 거죠. 과세 매입. 과세 매입 복리후생비로 했는데 실제는 거래처 직원이죠. 불공 매입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과세 매입되어 있는 것을 불공 매입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가세 대입금 되어 있는 게 접대비로 변경돼야 되는 겁니다. 10월 15일 현재 과세 매입되어 있죠. 과세 매입이 아니고 불공 매입입니다. 54번 불공 매입입니다. 54번. 그러면 여기 혼합되어 있죠.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813번. 그리고 대변엔 당좌예금 102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550만원, 대변엔 당좌예금 550만원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2020년 5월 중 영업외 수익 합계 금액과 영업외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이것은 5월 중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월계표를 선택한 후에 5월을 입력한 후 5월 영업외 수익 금액과 영업외 비용 금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금액이 20만원이고 영업외 비용 금액이 13만원. 그래서 차이는 7만원이 되는 겁니다.
장부관리의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합니다. 5월 중 했기 때문에 월개표를 클릭합니다. 0505 영업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 20만원입니다. 영업의 비용 13만원입니다. 영업의 수익 20만원, 영업의 비용 13만원. 그래서 차이는 7만원이 되는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2번 3월 중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인가? 대한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 매입금 과목으로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3월 중 했기 때문에 0301 0331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251번 확인. 그리고는 거래처는 그냥 엔터, 또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전자 나와 있습니다. 차변은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한 거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에서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냐? 결제했다는 말은 외상 대금을 지급한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차변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에서 3월을 줘야 하는데 과표 명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 같습니다. 과표 명세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예정이니까 0101 0331 정기신고 엔터. 지금 여기에는 면세사업 수익 금액이 안 보입니다. 면세사업, 이것은 여기 F4 과표 명세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 및 여기 매출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억 3,823만원, 이것이 바로 여기 2억 3,823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표 명세에만 보입니다. 여기 보면 계산서 발급한 금액 5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거는 요 계산서 발급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1번에다가 아까 7만원 70 플러스 엔터, 2번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3번은 55만원 엔터. 그리고 이론 문제를 풉니다. 이론 문제 답안을 다 클릭한 다음에 닫기를 합니다. 닫기,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답안 저장을 클릭을 한 다음에 USB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